25. 오바소키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후쿠다와 함께 나타났다. 단 레이토를 향해 걸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후쿠다 쪽이 소키를 억지로 끌고 오는 것처럼 보였다. 둘 다 표정이 시들했지만 후쿠다에게는 아직도 진지함이 남아 있었다. 그에 비해 소키는 명백히 아무 의욕도 없는 얼굴이다. 검은 가죽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몸을 좌우로 흔들듯이 걸어오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레이토는 머리를 숙였다. 예, 지난달에도 왔었지만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후쿠다가 말했다. 지난번에도 레이토와 단둘이 있을 때는 말투가 갑작스레 오만해졌었지만 어떻든 소키 앞에서는 정중한 말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여기 이거요. 레이토는 밀초가 든 종이봉투를 소키에게 내밀었다. 믿져야 본전이니 일단 물어볼랍니다. 오늘 밤에는 제가 기념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후쿠다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후쿠다의 얼굴에서 그 즉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레이토가 손전등을 켜고 발을 떼려고 했을 때였다. 후쿠다 씨는 안 오셔도 돼요. 소키가 말했다. 차에 가서 기다리세요. 끝나면 거기로 갈 테니까. 아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옆에서 레이토가 말했다. 여기서 주차장까지라면 소키 씨 혼자서도 갈 수 있겠지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지난번에 후쿠다는 소키를 미성년자라고 했다. 그렇게 둘러대면 함께 기념을 하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후쿠다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짓말을 들킨 게 거북스러웠는지 소키에게 그럼 차에서 기다리지요 라고 말했고 빙글빙글 발길을 돌려 쟁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흥 하고 소키가 코를 울렸다. 여기 오는 거 나 혼자여도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근데 저 아저씨 기어코 따라오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니까. 내가 여기 안 오고 다른 데서 시간을 때울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저분도 필사의 심정이겠지요. 어떻게든 소키 씨가 염원을 받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떠매고 나선 이상 이제 물러설 수 없을 테니까요. 근데 그딴 거 내가 알게 뭡니까? 둘이서 덤불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보다 지난번에 말한 건 알아봤어요? 몇 번을 해봐도 수념에 실패하면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 이모님한테 물어봤지만 기념하는 분의 뜻에 따를 뿐이라고 하네요. 우리 쪽에서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서. 역시 그런 거예요. 어휴 미치겠네. 소키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농나무 기념 입구가 가까워졌다. 추억할 게 없어요? 예? 레이토의 질문에 소키는 발을 멈췄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에 관한 추억이 별로 없는 건가 하고 염원을 받으려면 예념하신 분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머릿속에 떠올릴 만한 경험 자체가 너무 적다면 그게 안 되겠죠. 소키 씨가 수념을 못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소키는 입가를 삐뚤음하게 틀면서 훌쩍 코를 들이켰다. 양쪽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다시 땅바닥을 내려다보니 이윽고 레이토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라면 잔뜩 있어요. 함께 찍은 사진이 아마 100장, 200장이 넘을걸요? 귀하게 키워주신 모양이지요? 그렇죠.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창피하지만 그야말로 애지중지했죠. 일단 50대에 겨우겨우 얻은 외아들이니까 늙은 몸에 채찍질을 해가며 유치원 학부모 줄다리기에도 참여했던 거 다 기억나요. 그래요? 진짜 부럽네. 나하고는 너무 먼 얘기라서. 소키가 의아한 듯 레이토를 보았다. 댁은 아버지가 없어요. 본 적도 없죠.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니요, 실은 불륜 끝에 낳은 아이라서 남자가 처자식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식으로 인지도 안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어머니까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려서 이제 어디 사는 누가 아버지인지 알 수도 없어요. 속희의 얼굴에 음울한 빛이 내달렸다. 댁도 이래저래 문제가 많네. 어머니가 아직 젊은 편이었고 클럽에서 접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뒤에도 사귀던 남자는 많았던 모양이에요. 집에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그중 몇 명은 나도 밖에서 만났어요. 아마 어머니는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났겠죠. 어떤 아저씨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쪽에서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는다면 난감하지만 아무튼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눈치를 본다는 걸 어머니도 알았는지 번번이 교제가 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될 남자를 찾았던 거예요. 결국 찾지 못했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남자들은 여자로서의 어머니를 좋아한 거였고 딸린 아들 따위는 그냥 방해물이에요.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아이를 애지중지 해주다니 그 보통은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만나도 잘 산다는 가족이 오히려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희는 방어하려는 듯한 얼굴이 되었다. 이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미안합니다. 얘기가 잠깐 옆길로 새버렸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희 씨에게 그런 훌륭한 아버님이 계셨다는 게 진심으로 부럽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죠. 그 밖에 뭐가 또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됐고.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오바님의 염원이 농나무에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레이토는 머리를 숙였다. 속희는 뭔가 말을 꺼낼까 말까 하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화가 난 듯 입을 꾹 다물고 덤불숲 안으로 들어갔다. 레이토도 우양우를 해서 종모소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곧바로 등 뒤쪽에서 빛이 비춰지는 것을 느끼고 돌아보았다. 덤불숲 중간에 속희가 선 채 손전등을 레이토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 그래요? 레이토가 목소리를 높여서 물었다. 속희가 천천히 되돌아와서 레이토도 그쪽으로 다가갔다. 다시 한번 왜 그래요? 라고 물었다. 속희가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댁도 같이 어때요? 같이? 농나무 안에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기념 같은 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염원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저런 곳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어봤자 따분할 뿐이라고요. 그래도 그건 그쪽도 이미 다 알잖아요. 어째서 나는 수념할 수 없는지.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레이토는 입을 다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얘기할 게 있어요. 뭐 싫다면 억지로 가자고는 않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댁 말고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소키의 얼굴은 진지했다. 그 눈을 마주보며 레이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물어봐야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키가 말했다.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레이토는 눈썹 옆을 긁적였다. 그걸 설명하자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럼 저기서 듣죠. 그렇게 말하고 소키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농나무 동굴안은 은근 따뜻했다. 소키는 촛대에 밀초를 꽂고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고 했다. 잠깐만요. 라고 레이토가 제지했다. 농나무 안에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는 촛불을 켜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수념자는 항상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차피 나는 수념을 못한다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건 규칙이라서 미안합니다. 뭐 됐어요. 소키는 손전등을 켠 채 양반다리를 틀고 앉았다. 자,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을 들어보죠. 레이토는 벽을 등지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소키 씨는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기념에 전혀 의욕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대개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들썩들썩하게 마련인데 하지만 그런 기색은 전혀 없이 기념이 안 된다는 걸 이미 확신하는 듯한 구석이 있었어요. 좋아요. 그래서요. 소키는 턱을 내밀며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수념에 성공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념자와 한 핏줄이라는 것, 또 하나는 예념자에 관한 추억이 풍부하다는 것. 소키는 그중 어느 쪽인가의 조건을 채우지 못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한 게 아닐까 하고 짐작했어요. 근데 아버지와 사이가 뜸했고 추억이 적었다면 후쿠다 씨에게 그렇다고 얘기해서 애초에 수념을 하러 오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남은 건 한 가지, 한 핏줄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즉 소키 씨는 오바 도이치 씨와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지도 모른다. 소키는 입술 한쪽 끝을 씻겨드는 웃음을 짓고 몸을 잘게 흔들었다. 그러니까 댁의 얘기는 오바 도이치로의 아내는 바람을 피웠다. 그 끝에 아이를 가졌는데 어느 쪽 남자의 아이인지 알지 못했다. 바람 피운 것을 실토할 수 없어서 그대로 출산했다. 태어난 아기는 불륜 상대의 아이였지만 남편의 아이라고 우겨서 그대로 키웠다. 얼간이 같은 남편은 그 말을 딱 믿고 아내의 불륜 상대의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런 얘기? 아니, 나는 불륜과는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뭔 소리예요? 실례지만 소키 씨의 부모님은 이른바 속도 위반 결혼이었을 거예요. 원래 결혼할 예정이 없었는데 어머니 쪽의 임신 때문에 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것이죠. 어때요? 틀린 얘기인가? 소키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맞아떨어지니까요. 소키 씨의 어머님은 오바가의 가정부였다고 했어요. 한 지붕 밑에 살면서 결혼을 결정하고 호적에 올릴 때까지 육체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부자연스러워요. 먼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임신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혼을 감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죠. 30살이나 어린 여자와의 결혼이라면 대부분 주위에서 반대하게 마련이지만 아이를 가졌다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을 거고. 오, 제법 예리한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댁이 말한 대로예요. 어머니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 호적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하지만 어머니를 임신시킨 건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였다. 즉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라는 건가요? 아니, 그 시점에는 소키 씨의 어머님도 어느 쪽 아이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아버님과 남녀 관계를 가진 것은 이전 연인과 헤어진 직후였을 수도 있겠죠.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여성 본인은 안다는 말이 있지만 어머님의 경우에는 출산할 때까지는 확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님을 속일 마음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을 마친 뒤 어쩌면 소키가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방금 얘기한 추리는 듣기에 따라서는 그의 부모님에 대한 모욕인 것이다. 하지만 소키는 딱히 얼굴빛이 달라지는 일도 없이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라고 말했다. 어떤 것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상상을 펼치셨는데 일단 댁의 그 추측이 맞는다고 치고 과연 나는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일 맞는 추리라면 소키 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알지 못했다면 아버님과 한 핏줄이 아니라는 것도 몰랐을 테니까. 좀 더 열의를 갖고 기념하러 왔을 것이다 라는 얘기? 예, 라고 레이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을 알게 됐을까요? 아, 혹시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소키 씨의 생물학상의 아버지. 그 사람은 옛 여인이 출산한 것을 알고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찾아가 캐물었다. 아니면 그녀가 아이와 함께 있는 참에 불쑥 나타나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쳤다. 그런 장면을 어린 소키 씨는 가끔 목격했다. 어렸을 때는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성장하면서 사정을 차츰차츰 파악했다. 이윽고 의심을 품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닌지도 모른다. 라고. 단숨에 말해버린 뒤 어때요? 라고 레이토는 물었다. 그러자 소키는 표정이 풀어지면서 하하하 소리내어 웃었다. 게다가 손까지 마주쳤다. 대단한 상상력이네. 당신 머리는 나쁘지 않네요. 고맙군요. 맞췄어요? 아니, 틀렸어요. 몸이 획 젖혀졌다. 틀렸어요? 딱 맞힌 곳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완전 틀렸어요. 재미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소키는 양반다리로 앉은 두 무릎에 손을 짚고 레이토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그 눈에 결심이 담긴 빛이 맺혀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비밀로 해줄 수 있어요? 야나 기사와 씨, 그러니까 댁의 이모님에게도. 이건 중대한 고백이라고 레이토는 직감했다. 세운 두 무릎을 양팔로 안고 있던 자세를 정자로 바꾸었다. 단정하게 턱을 밑으로 당기면서 좋아요, 약속합니다. 라고 말했다. 소키는 한 차례 작은 헛기침을 한 뒤에 입을 열었다. 댁의 상상력은 감탄할 만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생물학상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직한 남자가 어머니를 찾아온 적도 없었고 최소한 내 기억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나한테 진상을 알려주었는가? 그건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 오바 도이치로 씨예요. 하고 레이토의 입에서 놀란 소리가 튀어나왔다. 네, 놀랄만도 하죠. 근데 사실이에요. 소키는 씩 웃더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불러 앉히고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소키, 너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별 이상한 걸 다 묻는다고 생각했지만 고집센 것이 닮았다는 얘기는 자주 듣는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그건 그렇지 라면서 아주 좋아 라고 웃었어요. 진짜로 기분 좋았던 것 같아 그때. 하지만 금세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성품이 아니라 얼굴이나 몸집은 어떠냐? 그런 걸로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너는 나와 한 핏줄이 아닌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도 몰랐어요. 장난인 줄 알았지. 근데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함 그 자체였어요. 무서울 만큼 박력이 있었죠. 그 눈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언젠가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너도 14살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엄청 쫄았죠. 이건 틀림없이 무서운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를 되짚어 보는지 소키는 시선이 허공을 떠돌았다. 아버지 얘기는 나의 출생에 관한 것이었어요. 댁이 추리한 그대로예요. 아버지는 가정부였던 어머니에게 손을 대서 임신시켰다. 아이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는 펄쩍 뛸 만큼 좋아했다더라고요. 어머니를 좋아했고 무엇보다 후계자를 학수고대하던 참이었으니까 당장 결혼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흠칫 놀라서 레이토는 눈이 둥그레졌다.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도 모른다라고 어머님이 직접 고백을 소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어머니는 교제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양다리였다고 비난하는 건 가혹한 일이에요.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짐작했으면서도 반강제로 꿰어낸 사람은 아버지 쪽이었으니까. 게다가 어머니는 상대 남자를 밝히기 힘든 형편이었어요. 그쪽이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서. 아, 레이토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스토리에도 또 한 명 몹쓸 남자가 등장하는 건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놀랍게도 어머니에게 그래도 좋다, 결혼하자라고 했어요.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건가? 소키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자신감이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아버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내 자식일 수도 있는데 지우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단 낳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랬다가 만일 태어난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런 발상이 없었어요. 결혼한 아내가 낳은 아이니까 생물학적이건 어찌됐건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떤 남자든 자기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그런 건 모른다. 다들 그렇게 믿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도 그걸로 좋다고 생각했다. 그건 정말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레이토는 아무래도 미심쩍었다. 하지만 오바 도이치로가 낙태를 원하지 않았던 심리는 이해가 되었다. 그로서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만 어머니에게 사귀던 남자와는 확실하게 헤어져 달라고 부탁했대요. 그야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된 시점에 어머니는 이미 그 남자와는 헤어졌으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이대로 아이를 낳아도 될지 어떨지 어지간히도 고민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 거였군요. 그렇게 해서 나는 오바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애지중지 키워졌어요. 딱히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역시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장래에 나의 출생을 이유로 뭔가 다툼이 일어날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때가 된 뒤에야 본인이 알게 되면 혼란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앞당겨 실상을 알려주는 편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만일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너에게 털어놓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랄까. 오바 도이치로라는 분은 굉장히 담대한 분이었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냉철하고 호방했죠.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털어놓은 뒤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앞으로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 우리 부자 간에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 마음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다. 앞으로도 내 아들로 생각하고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은 남김없이 가르치면서 기탄 없이 단련시킬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매듭을 졌어요. 그 이후로 그 일에 대해 둘이서 얘기한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어요. 그 몇 년 뒤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그런 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고, 소키는 후 하고 짙은 한숨을 토해내더니 할 얘기는 이걸로 끝이라고 말했다. 그 뒤에 친자 관계는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DNA 감정이라든가. 소키는 흥 하고 쓴 웃음을 지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러 그런 검사를 안 해도 같이 있으면 한 핏줄인지 아닌지는 다 알아요.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버려요.
그걸 말로 어떻다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말투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한 핏줄이기를 간절히 빌었는데도 눈앞의 실상을 깨달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모로 불거졌던 것이리라. 하지만 도이치로 씨는 소키가 친아들일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의 수념자로서 소키 씨 단 한 사람만 지정했겠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 핏줄이 아니라는 걸 나도 뻔히 알 정도였는데 아버지가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런데도 왜 기념 같은 걸 했을까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의견을 말해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농나무 파수꾼이잖아요. 지혜를 달라고요. 소키는 익살스럽게 웃는 얼굴을 만들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복잡하고도 절실한 마음이 꽁꽁 억눌려 있다는 게 얼얼할 만큼 느껴졌다. 레이토는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해서 힘없이 머리를 숙였다.